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원자재 값 폭등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요, 원자재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조선, 차, 가전, 악소리가 난다. 이들 업종은 우리의 주력 업종이죠.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산업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철강 등 생산자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 제품값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사례가 제목에 실려 있는데요. 선박용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서 1분기에 5천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한번 한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우리나라 모습이고 한쪽은 미국의 모습입니다.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한국일까요? 구별 안 됩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속 인파 몰린 해변, 어느 쪽이 한국이고 어디가 미국일까? 한눈에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왼쪽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해운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공통점은요,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어제 모습.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스 머틀 비치의 모습입니다. 역시 미국인들이죠. 마스크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일까? 여기 설명이 좀 돼 있군요. 어제가요, 미국 현충일이었습니다. 연휴죠, 주말 동안.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추정은 되는 게 미군들이 대거 해운대로 놀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같이 또 뭔가를 즐긴 거 아니냐. 그런데 마스크 안 썼습니다. 방역 수칙 다 위반이었습니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세금,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입니다. 양도세 최고 75%가 됩니다. 내일부터 오른다. 지난 6개월간 양도세를 이렇게 높게 매기는 거요, 다주택자들 대상이었는데 유예가 됐어요.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전 유예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 중과 조치 유예됐던 게 이제는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 세율이 75%에 이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내에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 톱 기사에 우리 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 적보다 민원이 더 두렵다. 훈련보다 민원 해결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실급식 시작으로 내부 문제 잇따라 알려지자 지휘관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대북 정책 탓에 사실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실전 훈련은 사실상 뒷전이다. 급식 등 이런 민원 문제 해결에 오히려 지휘관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마지막 날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후원금도 돌풍이다. 자, 한글의 묘미가 있죠? 도입니다, 도. 그렇다면은 앞서서 다른 돌풍이 있었다는 건데 후원금 역시 돌풍의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왜 40살? 40살이 기준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치권에서요, 왜 대선 출마 자격은 40살 넘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40살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하필 지금 어느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됐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왜 하필 책을 냈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분들 각각의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그리고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내용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일을 밝혔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정책 사이에서 말이죠. 자,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당대표 후보들 광주에서 본인의 의견, 주장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다 한자리에 참석을 한 거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야당 중진들 견제구를 날렸다. 그 견제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경륜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견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그렇죠. 컷오프 경선이죠. 예비 경선 1위로 뚫은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2위에 21%포인트나 앞선 겁니다. 그러면 단연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후원금 얘기도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선 중진 후보들은 긴장 상태죠. 아무래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과거 보면 자기 선거에도 졌더라.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 전남, 제주의 힘. 오늘 광주로 오는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알고 그리고 선거를 알고 그리고 정책을 아는 그런 분이 이제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또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당대표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권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나경원 후보의 발언은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모습은 아니고요. MBN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중진들의 견제 발언을 좀 요약해 보면요. 2가지 내용입니다. 아직 어리다. 경험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파에 속해 있다. 유승민 계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진들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지만은요. 민심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한 반응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는 좀 다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준석 산무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을 흔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자 좀 한번 봐주세요. 3가지가 없습니다. 일단 이 당대표 후보 캠프 사무실이 없습니다. 통상 대규모 캠프를 차리죠. 캠프를 차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캠프 사무실이 없다. 첫 번째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도 없다. 홍보 문자 참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듭니다. 역시 이거. 근데 이것도 없다. 그리고 지원 차량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닌다. 사람을 만나러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무 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사흘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요, 특징은 소액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인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액으로 수백만 원이 후원하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 이런 돈들이 모여서 1억 5천을 사흘 만에 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돌풍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살짝 있죠. 유승민계 논란은 더 세졌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에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히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젊은 당원 3만 명만 들어오면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당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듣기로는 후원금 계좌가 거의 한도에 도달했고요. 2,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더 이상 구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견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런 호응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사실 후원금 그리고 온라인 당원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은 기억을 돌려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많이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1야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1야당 입장에서는 낯선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선 국면에서만 봐도 민주당의 전유물이었고요. 총선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지금 착잡합니다. 불편합니까 좀? 네. 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쪽에서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결과를 일단 보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민주당으로서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준석의 결론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대단한 변화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쪽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에서 자극을 받은 겁니까? 자극을 받았죠. 근데 이제 현재 그럼 자극을 받은 것을 예. 체질화하고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또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 매우 착잡하고 복잡하고 어떤 점에서는 야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리더가 있을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파면합니다. 지금 이게 남의 당 전당대회지만 예. 우리 당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을 깊이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주당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결과 나올지? 아니, 과정과 결과가 다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이준석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결론과 상관없이 이 대목은 한국 정치사에서 한국 정치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 타당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추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합니까? 되지 않는 게 유리합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양면이 다 있지만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는 안 되는 네. 게 더 낫다.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돌풍이 좀 불다 멈추다 이게 낫다 민주당 입장으로 그게 그런 판단이신가요? 일단 된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송영길 대표가 일단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이게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스타일의 차이도 많이 나고 예. 요즘에 이제 마크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1960년에 케네디 돌풍이 있었습니다. 예. 이 케네디 때 미국 정치가 확 바뀐 느낌을 줬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갔던 측면이 예. 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노장청을 어우르면서 예. 미국을 한 단계 이미지를 쇄신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걸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예. 광주에 발목을 잡혀 있고 또 예. 세월호에 또 한팔을 잡혀 있고 한국의 최근세사, 최현대사 예. 중에서 가장 큰 두 사건에 발목을 꽉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 예. 일단 이 발목 잡는 것을 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예. 자기 당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정, 결과는 당연하고 과정도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여당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보면은 앞선 기사도 그렇고요. 지금 영상도 확인해 봤는데 뭐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 당원 가입한 이분들은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나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현재 지금 막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투표권을 보면은 이제 책임 당원이라고 해서 당비를 예. 납부하는 당원들인데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이 돼야 책임 당원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산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 지금부터 거군요. 2개월 전이겠죠. 그리고 정당 명부 폐쇄일이라고 해서 특정 선거가 있으면 특정 시점에 정당 명부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표권이 없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뭐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 시점이 있어서 대연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뭐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여론 세물이죠. 예. 지금 당원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당세가 확장이 되는 거고 예. 그런 당세 확장을 당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실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1야당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가 좀 되고 있어요. 다음은 중진 후보들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TK 50대 이상의 당심 그리고 중진 단일화가 당대표 본 경선의 변수가 됐다. 당원 투표 비중이 70%로 높아집니다. 예선에서는 50인데 70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TK 당원이 가장 많죠. 영남 전체로 넓으면 절반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TK, 영남권 당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진들이 하나로 합할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준석 상대로 주호영, 나경원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살짝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 여부도 승패를 가를 듯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할 거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밑에서 진행되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중진 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선거공학적 단일화에는 아마 국민들이 감흥이 적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에 제의가 들어오신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그런 거. 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중진 의원들과 다 친하지만은 이분들이 가진 철학과 제가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한다면은 저도 단일화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제안을 하신 분은 없고 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아주 일찌감치 공개가 됐죠. 물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언론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취재할 정도 다 나왔죠. 그리고 이미 다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선전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합했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되어 있는데 복잡하니까요. 위에만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최종 득표율입니다. 이준석 41, 나경원 29, 주호영 15. 자, 그러니까요. 중진들, 특히
이 3위를 한 중진 두 표를 합치게 되면 앞서죠.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면은 이 모양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 합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후보들이 구체적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영철 편집이. 예. 단일화 있을까? 있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치인들 많이 만나고 바로 옆에 뭐 신 의원도 계시지만 예. 선거 지려고 나오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재미삼아 선거 나오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2등, 3등, 4등, 5등 한 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바쁜가?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2위를 차지한 지금 예선전에서 2위를 차지한 나경원 후보가 가장 바쁘다. 가장 지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지면 정치적으로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고 그리고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영원히 잊혀지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단일화에 깃대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든 예. 홍문표 조경태 의원을 찾아가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깃대를 잡고 중진들이 단일화를 예. 통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꺾으려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명분은 무엇이냐? 예. 명분은 결국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것이다. 지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것인데 예. 당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쏠려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당대표 경선을 하고 나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중에 당이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갖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계속 사실 개파 얘기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을 갖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꺾기 위한 그림을 지금 남은 열흘 동안에 만들어 나갈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지금 바람에 의해서 많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예.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말 한마디에도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말씀을 또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예. 그런 말 실수 그리고 중진들의 단일화까지 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남은 열흘 동안 사실상 좀 어려운 선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의지는 갖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예. 사실 능력 면에서는 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뭐 다른 나라의 정치인과 비교하자면 예. 노동당 당수를 40 초반에 거머쥐었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토니 블레어는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의원 내각제 국가는 그 당 안에 예비 내각이 있습니다. 예. 그 예비 내각의 장관을 4번이나 역임을 하고 당수가 됩니다. 토니 블레어는. 예. 그렇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는 당수가 된 이후에도 3번이나 집권하면서도 예. 큰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이 포괄정당, 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예. 그러한 거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젊은 당수임에도 그러한 포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장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부족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비평도 있고 어쨌든 단일화는 할 것이다. 그 단일화의 그림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쥐고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경원 후보가 이쪽에 계신 3명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다. 지금 최영철 편집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조금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래쪽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후보별로 구체적으로 2가지 그래프들이 있죠. 약간 색깔이 짙은 이 분홍색, 짙은 분홍색은 당원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회색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죠. 자, 지금 보면요. 그동안 이 예비 경선이 있기 전까지 당심은 중진들 쪽에 많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교해 보면 당원조사 결과가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중진 의원들 걸 다 합치게 되면 뭐 앞서죠. 절반 넘어가지만 두 후보를 비교하면 31, 32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건 좀 의외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윤경호 의원님. 당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득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4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예. 중요한 배경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조사 반영 그 절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원이 절반이고 저 본선 진출하기 위한 5명을 가려내는 예. 과정은 단순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미지만으로 띄워져 있는 지지도 이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금 당원조사. 근데 중요한 건 41, 29, 15는 예. 실제로 얻은 득표율이지만 밑에 있는 숫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거니까요. 예. 이 숫자의 합이 41이고 이 32, 26의 합이 뭐 평균이 29고 이거 아니라는 예, 거 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변수는 당원조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룰에 의하면 70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반 국민은 30으로 줄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수겠죠. 전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정당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구나. 정당의 주인.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파의 수장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심지어 당비도 대납을 해주고 그들이 지시나 뭐 사발통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의 예. 뜻과 상관없이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 대의원 뭐 이런 거 차지하기 위해서 예. 서로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투표도 많고 뭐 또 열려 있고 이런 점에서 정당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통을 쭉 이어왔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친이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친박계 예. 또 한동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태극기 부대 뭐라고 얘기되는 약간 극우 세력까지도 껴넣어 보려고 달려들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과연 정당 안에 또아리를 틀었느냐.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신예에게 오히려 신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에 뭔가 목소리도 내고 실제 행동도 하는 그 일정한 세력이 된 거 아닐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36살의 정치인이 아직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는데 예. 저는 아까 그 산무 운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예.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이게 그 이전의 분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주호영 의원이 어찌 보면 좀 아픈 곳을 건드린 건데 예. 자기 선거 한 번도 못 이겼지 않았느냐. 이거는 또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영선 아니에요, 영선?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지금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재 풀 안에서 과연 여기까지 왔느냐. 예. 이것도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은 아직도 과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정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바꿔보려고 하는지 국민의힘 정당을 끌고 가려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단지 그냥 이미지만 지금 쌓아져 있는 그런 게 약점이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 한국 정치 풍토에 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 정당의 주인이 어떻게 변할까? 또 하나는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인재 풀이 예.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 두 가지가 큰 과제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기사로 다뤄지는 거는 분명히 돌풍이거든요. 아까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돌풍이 일어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풍의 주인공, 과연 정당에서 키운 인물인가? 그냥 그 인물 개인기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